아,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빌릴 때요, 이게 교보문고 측에서도 걱정을 하시거든요. 여기 웬만하면 안 찬다고, 그래서. 우린 찬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빌린 거라, 여기 이렇게 많이 채워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제 책은 예전에 2009년에 낸 책을 개정 증보한 겁니다. 그 내용이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마음챙김 책이나 이런 명상책을 주로 쓰고 고전책을 쓰다가 요즘 분들은 몰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명상을 얘기하는 것보다 실용적으로 몰입이라고 해야 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되실까 해서 몰입이란 용어로 자기계발서 형식으로 제가 나름 체험하고 겪은 것들을 요즘 언어로 다시 바꿔서 쓰다 보니까 이 안에는 사실은 불교 명상의 정수, 조선 선비들이 했던 또 마음챙김의 정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조선 선비들, 특히 이제 불교랑 조선 선비들이 이렇게 하나로 만나는 게 뭐로 만나냐면요. 불교는 계정해 그러죠. 이 수행자가 지켜야 할 가장 올바르게 깨어서 살아가는 태도를요. 팔정도라고도 하는데 팔정도의 핵심은 계정해입니다. 바른 명상, 바른 판단, 지혜, 바른 실천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선 선비들한테 오면요. 유교에서는 또 이게 어떻게 설명되냐면 조선 선비들의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3종 사업이 있다. 이래가지고 태계나 율곡이 늘 강조하던 게 거경, 궁리, 역행이라는 건데 거경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명상. 궁리, 선악을 잘 통찰해라.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라. 역행, 알았으면 실천해라. 만나죠. 계정해랑 거경, 궁리, 역행은요. 유교와 불교가 하나로 만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것.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정신을 지금 이 순간에다 온전히 집중할 것. 다른 잡념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가장 초연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이게 불교 선정과 유교 경, 깨어있음의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머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은데 어떤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냉정하고 공정하고 이 상황을요, 초연하게 보지 않으면요, 옳고 그름을 가를 수가 없고, 예, 자기 욕심과 자기 편견에 빠져서 행동해버립니다. 고정관념대로, 습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음이 기반이 돼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올바르고 자명한,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올바르고 자명하고 냉정한 판단을 하셨다면요. 이미 실천은 시작된 겁니다. 자명하다는 걸 안 이상은 우리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걸 실천 안 했을 때. 그러면서 실천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연결되게 돼 있어요. 깨어있으면 당연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초연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초연한 판단을 하면 그리고 그게 자명하다는 확신이 든다면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 이게 시간차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입책을 쓸 때 제가 목차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 양 가르침의 핵심이 결국은 깨어서 올바른 통찰을 하고 나의 습관과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교정해 가자는 거기 때문에 이 먼저 깨어나는 거, 이걸 몰입으로 설명했죠. 우리가 몰입하는 방법. 몰입도 어려우면 요즘 세상에 누가 하겠습니까? 산에 가서 몰입, 고요해지고 잡념이 없고 이 온갖 것들이 안 보여야 마음이 몰입이 된다면요. 그런 몰입은 쓸데가 없습니다. 이 시끄러운 속에서, 도심 속에서,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몰입할 수 없다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걸 하라고 했을 때 몰입할 수 없다면요. 그런 몰입법은요. 몰입에 그냥 우연히 몰입이 된 거지 내가 몰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아닙니다. 길 가다 이쁜 여자 하나 보면 몰입이 되고 그 외에 모든 거에 몰입이 안 된다. 그러면 몰입 잘하는 겁니까? 그냥 우연히 몰입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호감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몰입이 되는데 그리고 몰입이 됐다고 해도요. 몰입하는 법을 모르고 된 거기 때문에 몰입이 금방 매몰로 빠집니다. 멍해져요. 그 상황에서 조급해지거나 멍해지거나 마음이 금방 그렇게 선명하고 깨어있는 상태를 잠깐 유지하다가 금방 다시 어둠 속으로 우리 정신은 사라지거나 아니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런 원리를 모르는 몰입은 절대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원리에서 접근하면 몰입은 어렵지 않다, 쉽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원책 제목이 5분 몰입의 기술이었습니다. 5분만 시간 내주시라. 현대인이 5분 이상을 시간 어디다 투자 못합니다. 유튜브도 5분 넘어가면 좀 힘드시죠.
5분 정도 돼야 내가 한번 몰입해 보겠다 마음이 드신다면 5분만 충분히 쓰시면 충분히 누구나 몰입할 수 있다. 왜냐? 사람들이요, 몰입을 설명하라 그러면 한 가지 집중한다고 합니다. 집중과 몰입을 또 뭐 구분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구분하지 않아요. 집중이 몰입이기 때문에 한 가지 대상에 집중을 한다는 건데요. 그걸 몰입이라고만 한다면요. 예, 우리가 이 몰입을 되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다. 겉의 모양은 그러게 보일지라도요. 우리가 몰입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안에서의 행복감과 이 신바람은요. 환희가 일어나거든요. 그 환희는요. 단순히 한 가지에 집중했다는 것만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몰입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느끼는 우리 마음의 변화는 결국은 뭐냐면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슈퍼의식의 각성입니다. 예. 예, 산란한 의식, 흐리멍텅한 무의식이 아닌 초연하면서도 우리를 냉정하게 인도하는 그런 초의식을 슈퍼의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 여러분의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초의식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나이를 먹어도 여러분이요. 나이를 먹어도 변치 않는 나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이 초의식입니다. 예, 생각, 감정, 오감은 다 변하죠. 그런데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를 동일하게 이어주는 그 의식은 뭘까요? 예, 생각, 감정, 오감에 즉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의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라는 존재감을 느끼는 의식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는 의식만은 안 사라지고 어려서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이건 나이를 먹지 않아요. 간단한 이 예로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몰입의 가장 최고의 비결은 5분간 이것만 하시라는 겁니다. 몰라. 예, 어떤 것도 몰라예요. 슈퍼의식을 알고 싶다도 몰라 하셔야 돼요. 슈퍼의식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게 슈퍼의식일지 아닐지 또 두근두근해지고 조급해지고 빨리 슈퍼의식이 안 만나지면 당혹스럽고 이런 마음이 드러나실 거 아닙니까? 슈퍼의식도 찾으시면 안 돼요. 그냥 몰라 해보세요. 자, 눈 감고 한번 해보십시오. 눈 감으시고요. 지금 성함 모르십니다. 제일 먼저 이름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통으로 한번 몰라 해보세요. 지금 성함 모르십니다. 성함 모르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생각이 필요한가요? 생각이 일어나면 모른다고 하세요. 감정도 모른다고 하시고 슈퍼의식도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냥 모른다고 하고 쉬세요. 슈퍼의식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른다고 하고 쉬세요. 존재하는 자신만을 느끼세요. 존재하시죠. 그런데 다 모르는데 존재하시죠. 나라는 게 어디 갑니까? 지금 몇 살인지 아시겠습니까? 몇 살인지 모르지만 존재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감정도 모른다고 존재하십시오. 그런데 존재하거든요. 이게 슈퍼의식입니다. 슈퍼의식은 찾으려고 하면은 어긋납니다. 내려놓으면 또렷합니다. 이 공식만 아시면 누구나 슈퍼의식을 순간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너무 맛이 짧았는데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5분 아니라 뭐 1분만 해도 여러분 내면은 변합니다. 우울증, 강박증, 트라우마 뭐가 여러분 마음을 공격해 오든 희노애락의 모든 공격에도 모른다고 하고 5분만 버텨보세요. 좀 전에 무슨 고민했는지도 모릅니다. 또렷한 존재감만 선명해지면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여러분이 또렷한 존재감의 상태로 존재한다면, 슈퍼의식 상태로 있다면 무슨 변화가 여러분 몸과 마음에 일어나냐면 긍정적인 호르몬이 터져나옵니다. 세로토닌, 온갖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나와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황홀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호르몬이 변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던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이요. 멀리 사라집니다.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없어야 몰입이 된 게 아니고요.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나는 이미 편안하고 초연하고 행복하다가 이게 몰입 상태예요. 생각, 감정, 오감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걔네들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마음에. 생각, 감정, 오감하고 싸우는 게 제일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안 사라져요. 죽을 때도 나 죽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돌아가시지 않을까요? 생각하고 왜 싸웁니까? 생각에 끌려다니는 게 문제예요.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힘. 부정적인 생각, 마음에 안 드는 생각, 습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난단 말이죠. 몰라만 하시고 잠깐 계시면 생각이 있든지 없든지 몰라 하세요. 그런 여유로운 마음에는요. 생각이 여러분을 못 괴롭힙니다. 심각한 감정도 여러분을 못 괴롭힙니다. 그런 초연함을 얻으시는 게 불교나 선비들의 모든 목표였거든요. 이 수도자들의. 우리는
삶 속에서 수도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출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잘 인도해서 올바른 삶으로 만드는 거. 내가 봤을 때 가장 건강하고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려면 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몸뚱이를 운전하는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미 글렀거든요. 이 음주운전 상태면요,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고 졸고 있으면, 그리고 잡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은요, 여러분 인생 길은 지금 순탄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건 여러분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선명해야 됩니다. 평온해야 되고 초연해야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세상에 지금 힘든 일들이 많이 터져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큰 심각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런데도요, 그런 감정에 도취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제대로 다뤄지게, 처리되게 여러분이 깨어서 지켜봐 주셔야 되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깨어서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데,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감정에, 이 당연한, 양심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공분이라 하더라도 그 감정에 매몰돼 있다 보면 좌절과 비탄만 보입니다. 긍정적인 해법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감정에 매몰돼 버리면. 혹시 지금 당연히 인간이 느껴야 할 슬픔이고 아픔인 건 맞지만 혹시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혹시 희망을 잃고 비탄과 분노에만 빠져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 계신 분만이 창조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해법만이 지금 이번에 일어난 그런 심각한 사태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우리가 다시 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역경에 부딪혔을 때도 그 역경 속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도 여러분을 점령한다 하더라도요, 점령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옵니다만은 슈퍼의식자리는 점령을 못합니다. 즉 생각까지도 오염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도 부정적으로 오염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 언행도 부정적으로 오염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 와중에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또렷하게 있거든요. 그 자리는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언행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제대로 몰입하는 삶이고 깨어있는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몰입하는 비결,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몰입을 통해서 몰입이 잘 되면 이 책에 나오지만 몰입을 통해 올바른 통찰하는 법, 자명한 판단하는 법, 몰입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몰입에 기반을 두고 자명한 생각만 하시면 이게 모든 창조성의 근원입니다. 요즘 교육에서 창조성 하지만 창의성 하지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우리가 일반 의식으로 생각하는 창조성은요, 남다른 거예요. 근데 남다른 건 그냥 남다르다는 거지 그게 꼭 옳은 거고 꼭 우리 사회의 올바른 해법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해법이 진짜 창조적인 거지,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즉 그냥 남다르다고만 하는 그런 게 어떻게 창조적입니까? 자꾸 창조성을 강조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 진실과 자명함과 이 괴리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는요, 이 사회가 전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류가 느끼는 심각한 어떤 이 지구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지금 심각한 분열과 이런 서로의 어떤 반목, 이런 거를요, 봉합할 수 있는 창조적인 해법을 제시하실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창조적인 거죠. 토인비가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라고 했죠. 그럼 도전이라는 건요, 어느 한 문명한테 주는 이 세계가 주는 커다란 시험입니다. 도전을 딱 합니다. 그럼 이 도전에 대해서 누가 해법을 찾을까요? 그 문명에서. 역사학자 토인비가 주장하는 것은 창조적 소수자만이 해법을 찾아낸다는, 역사적으로 볼 때. 창조적 소수자가 해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창조적이에요. 해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도전에 대한 응전을 했기 때문에. 응전을 해가지고 해법을 찾아내면요, 무슨 일이 나냐면 그 창조적 소수자들이 찾아낸 그 문명의 해법이 전 문명의 복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답이 되면 따라합니다. 진정한 창조적인 건요, 온 인류가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 문명이 따라하게 돼 있고 그 조직이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적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독창적인 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하나 돋보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인류를 위할 때, 남을 위할 수 있을 때, 나와 나 모두를 헤아릴 때 창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적 소수자가 창조적인 답을 낼 때는 문명이 번성하다가 언제 문명이 망하기 시작하냐면요. 창조적 소수자가 창조성이 딸려서 더 이상 그 시대의 도전에 응전을 못하고 지배적 소수자, 단순하게 권위만 누리는 사람으로 돌변할 때 문명은 이제 하향길로 접어듭니다. 이게 어느 문명 단위만 이러지 않을 겁니다. 한 조직 다 그래요. 한 개인의 삶도 여러분 인생에 뭔가 이렇게 오는 그 도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창조적으로 여러분의 지혜와 통찰력과 이런 몰입력과 실천력으로 돌파할 때는 창조적인 인생이 펼쳐질 거고, 이제 더 이상 창조적인 해법이 안 나오고 이제 삶에 끌려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그냥 사는 거지, 예, 내가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죠. 끌려가듯이 사는 거죠. 예. 그냥 생존할 뿐이지 산다라는 건요, 경영한다는 거군요. 내가 내 정신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씩 수를 나가면서 경영한다는 건요, 깨어있지 못하신 분한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아니, 끌려가다가도 우연히 뭐 로또를 당첨되면 복이 오겠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그건 주체적으로 창조적으로 경영하는 인생이 우주에서 값지지 않냐 하는 거고요. 예, 그런 이 핵심 비법은 몰입이더라는 겁니다. 몰입을 해가지고 이 시대에 가장 이 과제가 뭐냐, 시험이 뭐냐, 이걸 냉정히 보시고 남들이 감정에 분노에 치우쳐 계실 때 냉정히 보고 해법을 찾아내신다면요, 그게 몰입을 통한 통찰력을 얻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몰입을 통해서 통찰력을 올바르게 얻으신다면 여러분이 그대로 여러분은 인생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조직에서, 나라에서 창조적인 리더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에서도 여러분 인생을 창조적으로 경영하는 리더가 되시겠죠. 예. 지금 이 시대의 이 세월호 사건을 볼 때 이 시대가 던지는 도전은 뭡니까?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어린 생명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예, 그쵸? 수많은 욕심이 붙어가지고. 자신의 욕심만 따르는 리더들이요, 세상을 망치고 있는데 양심적인 리더는 나타나질 않고 있죠. 이 시대의 창조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소수자는 누굴까요? 양심적인 리더일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시건 가정을 경영하시건 덩어리가 크고 작건 간에 양심적인 리더들이 이 시대에 출현해서 우글거리지 않는다면요, 이 시대에 대한 올바른 응전이 안 돼요. 예, 지금 욕심 많은 리더들이 문제라고 끝없이 얘기하면서 양심적인 리더는 왜 나타나질 않을까요? 뭔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전에 대해서 올바른 응전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각성해서 몰입하고 통찰하고 실천해서 자기 습관, 잘못된 걸 바로잡아서 이 시대에 올바로 응전하는 분이, 이 해법을 제시하는 분이 나오시지 않는다면요, 이 문명은요, 미래가 없어요. 예, 이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몰입만 할 게 아니라 몰입을 통해 이 시대에 뭘 할 거냐, 여러분 인생에서 창조적인 리더가 되십시오. 그리고 창조성이라는 거는 몰입을 통해서, 예, 정말 냉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전체를 바라보는 큰 어떤 생각이 있을 때 모두에게 이로운 게 뭐냐를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선비나 보살들, 그런, 예, 멋진, 예, 리더들이 나올 때만 우리 문명이 또 올바른 길로 들어갈 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몰입이 꼭 여러분 인생을 더욱 풍성하고 성공으로 인도하길 바라면서 그 성공이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예, 모두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큰 성공이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